2020년 6월 13일 북측의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 담화문은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뉴스도 아주 바쁘게 소식을 전했고 또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하게 된 것은 정말 이제 국면이 살벌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련의 뉴스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김여정 담화문부터 보기로 하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대적사업 연관 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겁니다. 하나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 그것을 철통같이 지키겠다. 만약에 북측이 공격해오면 미군이 와서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김여정 담화문이 나온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그러면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손 끊겠다. 너 누구냐? 머나먼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달리 보면 미국을 탓할 것도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끊겠다. 또 지금의 친여권에서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전자권도 내놔라. 이러고 있죠. 그러니 머나먼 나라, 남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그것은 한국 당신들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분명히 나라가 다르니까. 그러면은 어째서 미국의 반응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가? 이것이 미 국무부하고 미국 대통령이 뜻이 다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예 출발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미국이 변방에 있는 삼류국가도 아니고 결국 보기에 달라 보인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고 다 미국의 뜻이 되는 그런 풀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둘이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해석을 해야
미국의 의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 12일 이북 미국이 아니고 이북 외무성의 이선권위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가 한 이야기는 직접 다루지 않고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 전문가들의 뜻을 이제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씨처럼 그렇게 북측이 조정해보고 싶어서 이 담화문으로 그렇게 한번 찔러봤다. 미국도 이것을 읽어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북측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다. 넌지시 자기들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을 정지시켜 놓고 기다리겠다. 현재 미국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측의 호의적인 미국 대통령도 드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의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공화당 측보다 훨씬 높다 하는 것은 거의 정설이 돼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망가지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편에 그래도 가까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유화적이다. 이러고 또 비판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북측의 뜻은 그러면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북측은 트럼프와 싸우지 않는다. 북측은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시키면 방해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북측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을 또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착한 북측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무기 개발은 계속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그 친중국 행위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에는 문재인 씨가 미국과 이쪽 다른 꼬뮤니즘 세계하고 양다리였는데 문재인 씨가 배제되는 바람에 이제는 북측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양다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양다리라는 것은 참 고달픈 겁니다. 스트레스도 쌓이고 불안하고. 그러니 그 스트레스는 당연히 문재인 씨에게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의 첫 번째 목적이 깨져버린 것이죠. 나는 조종 안 당한다. 조종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문재인 정권을 내다 버린 것이죠. 속칭 손절매한 겁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이득될 거 없으니까 지금 끊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미군은 외적으로부터, 밖에 있는 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입니까? 미국군입니까? 주한미군은 미군이죠. 그렇다면 이 미군은 미국을 지킵니다. 남북 간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론하면 문재인 씨가 전작권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회수했을 때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남북 간의 다툼에 자동 개입하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거부했으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마디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남북 간의 문제에 관여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단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는 승리를 대체할 것이 없다 하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어록까지 인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국내에 파다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것은 미국이다. 그것은 알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이제 다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 북한 너희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들을 건드리면 전쟁 난다. 그리고 미국은 일단 싸우면 이긴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그리고 분명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가 어떻습니까? 그의 그 변호사 화법은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읽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도 이걸 읽고 똑같이 써먹고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문재인 화법으로 읽어내게 되면 그러면 북측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북측이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여당 좌파 세력들 문재인 정권의 군대 문재인 정권의 군사시설 청와대 정부 시설들 이런 거 공격해도 미국은 관여 안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만 안 다치면 그리고 한국의 민간인이 다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바로 그 직접적인 그 부분을 치게 되면 최소한 미국이 관여 안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제 나라는 제가 지켜야 하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이없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령 청와대에 그 포를 쐈다.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갈 텐데.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씨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죠. 문재인 씨가 누구인가? 북측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문재인 정권, 남한이라고 하는 이 정권은 실효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에 99% 건다 하는 겁니다. 안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GP 총격 당했을 때 그래놓고 북측은 농사 짓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군대는 뭐를 했느냐? 그때 즉시 반격해서 보복 사격했다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총, 그 총 고장나서 기관총은 쏴보지도 못했다고 하죠. 그런 문재인 군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상한가? 아니 원래 북측을 국가라고 지금 문재인 씨가 인정을 하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이겁니다. 의견이 다르면 결국 힘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죠. 싸워서 이긴 자가 정의로 되는 것이 국가 관계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전에는 미국이 붙어서서 이 한국을 건드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 다 컸지 않느냐. 한국 돈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거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다. 걸핏하면 한쪽에다가 포격을 했다. 사람이 얼마 죽었다. 한쪽에다 테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꿋꿋이 싸우면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남북관계가 이렇게 실제로 치고 맞고 하는 이런 그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가게 됐다. 그런데 이제 딱한 것은 문재인 씨가 반격하지 않는다에 세계인들이 99% 돈을 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반격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의 코피 작전은 없다. 바로 이것이죠.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북측이 실제로 포를 쏴도 문재인 씨는 반격하지 않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편들어 주지 않고 그래서 역시 전쟁이 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무난히 대선을 치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이제 무력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만 하고 문재인 스타일로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 쇼만 하고 실제로는 뭐 나중에 보니까 그 남북 그 연락사무소 그거 부수고 뭐 모형물 부수고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앞으로 굶어 죽겠죠. 중국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또 세계 각국이 이제 무시를 할 겁니다. 핵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역시 그냥 말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북측에서는
이제 원치 않게도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될 것이다. 확실히 사격하고 폭격하고 해서 파괴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내부에도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을 못하면 그래 역시 김여정이니까 못하지. 이런 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만일 군부가 득세를 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김여정이가 어떻게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도 아주 더 과격한 집단으로 폭력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집단으로 바뀌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북한의 관계 그것이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자료가 앞으로 더 나오면 우리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